이번 시간에는 147페이지죠.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때문에 거래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등기는 반드시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민법은 186조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형식적 유효 요건, 즉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 유효 요건, 즉 당사자가 의도한 이 행위 내용대로 등기 내용이 갖추어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그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형식적 유효 요건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형식적 유효 요건이라는 것은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등기의 존재를 의미한다. 자, 등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등기법의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하여야 되죠. 따라서 등기법 절차에 따른 등기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법의 절차법인 등기법은 하나의 부동산은 하나의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가 적용되고 있죠. 자, 148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를 취한다. 바로 물적 편성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만들어도 되고, 이러한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는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에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개의 보존 등기 중에 하나는 무효로 하여 제거해야겠죠. 자, 이때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판례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등기부에 만약에 표시란 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실제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즉 등기의 선우를 가지지 않고 부동산의 실제 상황과 일치되는 내용의 보존 등기의 그 표시란 등기가 유효하다. 표시란 등기는 실제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갑군안과 을군안에 있는 사항란 등기에 있어서의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군안에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항란 등기의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사항란 등기에 있어서의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어느 것을 유효로 하고 어느 것을 무효로 할 것인가, 이게 문제되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것이요, 대전제는 거죠. 먼저 이루어진 이 선 보존 등기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 선 보존 등기와 후 보존 등기 사이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된다면 후 보존 등기가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 보존 등기는 무효다, 이런 결론이죠. 그래서 사항란 등기에 있어서의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원칙입니다.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가 무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형식적 유효 요건에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는 이 원리에 가장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을 때 과연 어떤 보존 등기가 유효한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등기의 존재의 의미를 뭘까 하면 의미는 등기의 존재라는 것은 바로 등기란 것은 물건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하단 한 요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의미다. 자, 등기란 것은 물건에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요, 등기가 이유 없이 말소되거나 또 아무 원인 없이 등기를 이전해 가서 진짜 소유자의 등기 명의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소유권 등기 물건은 여전히 등기가 변동된 그런 상황이라도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 말이죠. 예컨대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지도 않은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매매도 하지 않았는데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 계약서 같은 걸 전부 다 위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이전했다.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등기는 갑은 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현재의 소유자가 된 사람은 을이다. 이런 경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 등기죠. 자, 등기는 을한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등기가 여기 있으니까 사실상 등기 능력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는가? 아니다는 것이죠. 당의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소유권에 기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소유권에 기해서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말소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바로 여기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성질을 갖는다. 그죠? 이러한 성질이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등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등기의 존재라는 것은 여기 등기의 존재. 그 등기라는 것은 물건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지 그 물건 발생이 된 이 소유권이 존속하기 위해서 갑 앞으로 등기가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요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있어서도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꼭 정리해 둡시다. 그 다음에 실질적 유효권요. 실질적 유효권은 당사자가 의도한 이 행위 내용대로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 그리고 내용적으로 완전히 일치돼야 됩니다. 자, 148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시간적 불합치가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거래 계약을 할 때에는 여기는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을에게로 넘겨주기로 이렇게 행위를 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할 당시에는 갑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과 이 거래한 행위는 효력이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당연히 등기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그래요. 사망이니까 상속인이 있겠죠? 이 상속인으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등기 이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갑에서 상속인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에 그 이전 등기에서 상속인과 을 사이에서 등기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래 행위로 하기로 하고 만약에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이렇게 등기 이전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을은요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병한테로 소유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넘겨버렸으면 이때는 을은요 다시 병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 이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이 간격이 있을 때 말이죠. 거래 행위를 하고 등기 이전할 때 시간적 간격 사이에 당사자가 뭐 사망하거나 또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든가 행위 능력을 제한받는다든가 또는 그 당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처분을 먼저 해버렸다든가 등기 이전을 먼저 줘버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거래 행위 또는 그 당사자와 별도의 등기 이전에 관한 협력을 받아내야겠죠. 그것을 149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물권 행위 자체는 승계를 상속인이 승계받기 때문에 문제 안 되고요. 다만 상속인으로부터 등기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 즉 제한받았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그래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서 등기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당사자가 교체가 되었다. 즉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과 거래 행위를 다시 해야 되죠. 뭐 이런 내용을 들고 있죠. 만약에 리얼해 보시죠. 등기가 먼저 있고 물권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면 그 물권 행위가 완성되었을 때 등기의 효력이 유효되겠죠. 왜냐하면 실체 관계가 나중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물권 행위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드디어 등기의 효력도 발생하고 물권 변동도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요. 실질적 유효권의 시간적 불일치가 됐을 때, 즉 행위한 행위와 등기 이전하기 위한 그 사이 공간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 불합치입니다. 이 내용적 불합치라는 것은 요 실제 유효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용적 불합치입니다. 이게 문제됩니다. 이게. 자, 당사자가 말이죠. 소유권의 양을 물권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한단 말이죠. 행위는 예컨대 500평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는데 만약에 등기는요. 만약에 1000평의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등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게 크다 그죠? 등기의 양이 행위의 양보다 크다면 이 행위 양 해당만큼은 등기가 일치되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등기는요. 행위 양만큼 유효하다죠. 유효 등기고 나머지는 무효 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일 수도 있죠. 당사자 행위로는요. 이 행위로는 1000평의 소유권을 사고 팔기로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등기의 양은 500평밖에 안 됐다. 이렇게 소유권을 넘겼다. 등기 이전을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당사자는 1000평을 사고자 했지 500평을 사고자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렇다면 당연히 때는 원칙 소유권 변동이 안 생깁니다. 물권 변동 이게 안 생긴다. 그래서 등기 전부가 무효죠.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당사자 의사를 가상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1000평을 사고 팔 의도였지만 500평이라도 사고 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걸 뭐라 하냐면 가상적 의사로 500평 요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등기 양만큼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양만큼 유효한 물권 변동이라고 등기도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때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만 그렇습니다. 원칙은 전부 무효죠.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 요 등기된 양만큼만 요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요걸 뭐라 그러냐? 요거는 일부 무효의 법리다. 민법 총칙적으로 본다면, 그죠?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양의 불일치입니다. 이거는 양의 불일치, 그죠? 이렇게 양의 불일치가 있을 때, 즉 등기의 양이 거래행위, 당사자 거래행위 양보다가 크게 됐을 때는 행위 양만큼은 등기가 일치되기 때문에 물권 변동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행위 양만큼 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나 거래행위 양보다가 등기 양이 적을 때는 아예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이러한 큰 거래량을 변동시키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등기는 전부 무효가 돼버린다. 전부 무효입니다. 이렇게. 다만 등기 양만큼이라도 당사자가 거래하였을 것이라고 가상적으로 인정된다면 그럴 때는 그 등기 양만큼 유효로 해둬서 등기 양을 유효로 한다. 이 말이죠. 이만큼 유효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등기 양만큼 물권 변동이 나는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죠. 등기 양만큼 등기도 유효하고 또 뭐예요? 물권 변동도 일어난다. 이게 일부죠. 일부만 유효한 거죠. 물권 변동이죠.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 동그라미죠. 149페이지에 니은의 객체가 불일치하면 이것은 아예 등기 전체가 무효죠.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는데 B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됐다. 그러면 당사자가 거래하지도 않은 거래의 내용을 등기부에 올렸기 때문에 그 등기는 자체가 무효다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요. 등기 원인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다. 그죠?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는 증여를 했으나 등기 원인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내용을 보니까 매매로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요. 이렇게 등기 원인에 보니까 실제와 다른 기재가 되어 있는 등기는 어떨까? 자, 실제는 매매였어요. 그런데 등기 원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실제는 증여였어요. 죄송합니다. 증여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등기 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보니까 매매로 되어 있더란 거예요. 매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로 되어 있는 등기 이거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원의 판단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증여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누구일까요? 소유자는 바로 수증자가 되는 것이죠. 증여받은 사람. 그런 매매 계약에서요.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누구일까요?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 자,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한 수증자하고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할 매수인은 어떤 사람이냐? 동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례에서요. 그러면 수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수인이 되어 있으니까 등기부상에 그러니까 이 등기는 뭐냐? 이렇게 되겠죠. 진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할 사람이 등기부상에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거죠. 동일하게. 그래서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등기부는요. 그렇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유효한 등기라고 해석해도 좋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에게 소유권 등기가 인정되어 있으면 유효한 등기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뭐라 그러냐?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고 해석하고 이것은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요. 등기 원인 기재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등기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의 권리를 취득할 사람이 등기부상에 실제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고 하고 그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이게 판례 태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요 내용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거기에 예를 들어 했어요. 정려나 대물 변제를 실제로 한 것이죠. 그는 등기 원인의 기재는 뭐로 했냐면 매매로 한 경우 또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에 등기 명의 회복 방법으로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말소 등기 청구를 통해서 상대방 매수인 앞에가 있는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에 이전 등기했다면 이전 등기는 이것은 바로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효하다라고 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리얼 물권행위 또는 등기 원인의 부존재 이랬네요. 자, 물권행위 또는 등기 원인의 부존재가 되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즉 거래행위 자체가 실제로 없다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지상권 설정 합의를 하고 전세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의 내용이 없죠. 전세권 설정한 적이 없잖아. 그죠? 이게 뭐래요? 원인 없는 무효인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여기에 이 중간생략 등기도 사실은 실질적 유효요건을 갖추었냐 안 갖추었냐라는 문제와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실제 유효요건 갖추었냐. 자,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죠. 일단 의미를 알아두셔야겠는데 갑의 소유 토지를 갑이 을한테 매도하여 대금을 받고 토지를 인도해주고 대금을 받고 토지를 인도해주고 등기는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토지를 인도받은 그 토지를 병에게 미등기 전매한 거죠. 자, 이게 미등기다. 그죠? 등기하지 않았어요. 미등기 전매하여 대금을 받고 토지를 병한테 이렇게 인도해 줬습니다.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와야 되는데 이 소유권 등기 이전을 을로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을이 없으니까요. 자, 갑으로부터 이 등기로부터 이렇게 이전 등기해 왔다면 이 소유권 등기를 뭐라 그러냐? 바로 요 병 앞의 소유권 등기는 을의 소유권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 이 말이죠. 중간이 생략되어서 이루어진 등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 병 앞에 있는 이 등기 이름을 중간 생략 등기라 한다. 이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을 최초 매도인 또는 최초 양도인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을이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운데 등기하지 않고 끼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중간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갖추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최종 매수인 또는 최종 양수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보통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3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3자가 뭐냐면 최초 양도인, 중간자, 최종 양수인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요. 자, 이런 상태의 중간 생략 등기에 이 등기가 유효한가? 등기의 유효성을 묻는 거죠.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한테 넘겨주고 따라서 을이 다시 병한테 팔면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이 소유권 등기를 병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최초 양도인에서부터 최종 양수인한테로 직접 이전 등기에 주어버리기 때문에 이 중간에 생략되는 이 모습은 실체 매매 계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합니까? 라는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는 것이죠. 야, 먼저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149페이지 제일 밑에요.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 했죠.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가 갑의 도움을 받아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즉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갑이
등기전을 가져가야 할 병과 함께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에서 등기가 이렇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 중간생략 등기는 이미 갖추어진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병이라는 사람이 대금을 주고 그 소유권을 가져야 할 정당한 사람이다. 그죠? 왜냐하면 을이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을 인도받았고 또 병도 을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을 인도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정당한 병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소유자 취득권, 즉 소유권을 취득할 병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라고 등기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실체관계, 즉 소유권을 가져야 할 사람에게 등기가 소유자라고 등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인정. 그렇다면 이런 상태라면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이게 판례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렇게 적법 절차인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한 등기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효한 등기로 인정해버리면 이래 되겠죠. 병은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했고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했고 등기도 유효한 등기를 갖추었으니까 186조에 의해서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했다. 이런 뜻이죠. 이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여기 있는 갑은 병한테 등기 말소해라 이런 말 더 이상 못하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병은 유효한 소유권자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가면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중간생략 등기가 만약 이 당의 이 토지라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러한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중간생략 등기 그래도 유효인가? 여기에 대해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요. 언제나 무효인 등기다라는 것이 판례예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또 이것도. 왜냐하면 이 중간생략 등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인정해버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취지가 사라져버리죠. 집가의 폭등을 막기 위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데 만약에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해버리면 이런 상태 매매할 때마다 뭐예요? 당의 토지의 가격을 자꾸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소유자로부터 제일 마지막에 소유권을 해버리면 이걸 허용해버리면 이런 거래로 인하여 보다 많은 폭등한 토지 지가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법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구역 지정하는 취지 때문에 이런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생략 등기를. 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직접 등기 청구권.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 이 중간생략 등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거래를 했다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병 최종 매수인이 최종 양수인이 직접 최초 매도인한테 당신이 지금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 나한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해 주십시오 라고 직접 등기를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나한테 직접 소유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이제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직접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한테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3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게 존재하면 그때는 청구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삼자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직접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우리 판례가.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죠. 이때 삼자의 합의란 것은 최초 매도인 양도인과 중간자 그리고 최종 양수인 사이에 이 삼자의 합의입니다. 이 삼자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삼자의 합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때 합의는요. 전원이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합의할 수도 있고 또는 순차적으로 합의하여도 무방합니다. 이게요. 갑과 을이 합의하고 을과 병이 합의하고 병과 갑이 합의해서 병이 직접 갑한테 등기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게 삼자의 합의란 거죠. 그래서 함께 합의하든 순차 합의하든 다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만약에 이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합의가 없다면 결국은 직접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 없는 경우에 최종 양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중간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중간자를 대위해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한테 자 중간자한테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병이 청구하고 을 대신에 그러면 을 앞에 등기가 이전되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중간자를 대위하여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삼자의 합의가 없다면 이때는 결국 어떻게 한다? 그래요.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 청구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무효등기 유용 동그라미 4번에 있는데요. 무효등기 유용이란 것은 어떤 등기가 실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 자체가 무효인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등기부에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등기 내용과 즉 무효 등기의 내용과 일치되는 실체 관계가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들어진 실체 관계와 등기,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써먹으려고 유용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 당사자가 이미 무효인 등기를 나중에 만들어진 이 실체 관계에 그대로 써먹기로 유효하게 써먹기로 이렇게 합의하는 것을 무효 등기 유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는 무효 등기에 유용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걸 또 알아두셔야겠어요.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무효 등기는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 대상의 등기죠.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 등기 유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무효 등기의 유용. 이 유용이라는 것은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활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죠. 자, 무효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유용이라 한다. 자, 그런데 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요건. 유용의 요건. 자, 첫 번째는요. 사항란 등기에서만 인정합니다. 사항란 등기 내에서만 인정한다. 이 말은 표제부에 있는 표시란 등기를 유용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멸실되고 난 뒤에 그 토지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똑같은 신축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종전에 멸실된 건물의 건물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왜 유용할 수 없냐 하면 표제부에 있는 표시란 등기부터 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항란 등기, 즉 갑구난과 을구난 안에 있는 무효 등기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권리에 관한 사항란 등기다 이 말이죠. 이 안에서만 허용한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유용을 합의하는 건데 당사자가 등기 명의인과 등기 권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이거 써먹자, 유효한 등기로 써먹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때 유용의 합의할 때까지
합의할 때까지 당의 그 등기부상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 제3자가 없어야만 가능하다.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 제3자가 존재한다면 결국은 유용으로 인하여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유용을 합의하더라도 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용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 두 가지 전제하에 유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보통 뭐 이게 저당권이죠. 이 건물에 예컨대 이 건물에 1번 저당권 이렇게 을한테로요. 갑이라는 자가 돈을 5억을 빌려 쓰고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채무자 갑이 5억 원을 변제했습니다.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버렸어요. 변제해버리면 사실은 변제하는 순간에 여기에 있는 저당권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 권리, 물권은요,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이 세상에 이 저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왜냐하면 변제가 돼버리면 피담보 채권이 0이 돼버리고 피담보 채권이 없어져 버리면 그 저당권 등기는 부종성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저당권 소멸하고 없습니다. 없는데 불구하고 등기부상에는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이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요. 이게 그대로 존속합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 중이다. 그죠? 근데 만약에요, 변제하고 나서 한 3개월, 아니면 5개월, 6개월 지났어. 그런데 갑이 또 을한테, 똑같이요, 을한테, 똑같이 돈 5억을 또 빌려 쓰고요. 그리고 이 저당권 등기에 등기되어 있는 금액이 같죠. 채권액. 그 다음 이자 똑같죠. 그렇다면 이 저당권 등기는 이미 무효인 등기입니다. 변제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무효인 등기예요. 그런데 이때요, 이 등기 내용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이 돈 피담보 채권으로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등기부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유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여기에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1번 저당권 등기를 유용을 통해서 지금 만들려는 이 저당권에 그대로 써먹는다 이 말이죠. 별도로 등기할 필요 없이, 그죠? 자, 이때 이 등기부에는 채권자 이 등기 외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는 나타나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갑이 이렇게 유용을 합의할 때 요 사이에 만약에 2번 저당권 등기를 만들어 놔버리면 여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가 똑같은 내용의 재산권, 돈을 빌렸을 때는 이렇게 1번 저당권 등기를 을이 유용을 하더라도, 그렇죠? 을한테는 불리한 게 없죠. 1번 저당권으로 그대로 써먹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 등기의 효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